LA 한인타운의 어르신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7월 1일부터 무료 점심 배식을 다시 시작합니다. LA시 예산 무족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중단되었던 무료 점심 배식이 2달 보름여 만에 재개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는 LA시 노인국과 협력하여 센터 1층에서 배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0개의 식사가 제공됩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기존 등록자는 물론 신규 신청자도 선착순으로 배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 예선 상황에 따라 향후 급식 배정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사는 키친투고에서 만든 양식 메뉴로 제공됩니다. 시니어 센터의 무료 점심 배식은 지난해 1월 16일 노인국 지원으로 200개의 도시락 배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한식 메뉴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2달 만에 다시 양식으로 전환되었고 시 예산 축소로 인해 배식량은 점차 줄어들다 지난 4월 8일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재개로 한인 어르신들의 식사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팜스프링스 난임 클리닉 폭탄 테러 공범으로 구금됐던 한인 남성이 구치소에서 숨진 가운데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지난 26일 숨진 올해 32살 박종현의 직접적 사인이 추락에 따른 둔상성 손상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LA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박종현이 구치소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출생 시민권이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을 일부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3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갤럽과 퓨센터, 성소수자 공공정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4년 약 39만 쌍이었던 동성결혼 커플이 현재 82만에서 93만 쌍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특히 남부 지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텍사스와 조지아주에서는 결혼한 동성 커플의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인의 거의 70%가 동성애자 또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엘라베마, 텍사스, 네브라스카 등 32개 주 법에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연방대법원 판결이 폐기된다면 주 법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2020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뉴욕타임즈가 오늘 공개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에서 1위에 뽑혔습니다. 기생충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장르물의 거장 봉 감독이 폭넓은 코미디와 격렬한 사회풍자 사이를 유연하게 넘어다니며 피할 수 없는 비극적 폭력의 폭발로 모든 것을 불태운다며 그 폭발은 충격적이면서도 필연적이라고 뉴욕타임즈는 평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생충 외에도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올드보이가 43위, 봉 감독의 2003년작 살인의 추억이 99위로 선정되면서 한국 영화는 모두 3편이 100편에 들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편 특검 출석이 한국 시간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고 있고 특검 측은 기본적으로 현관 출입을 전제로 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사무실이 있는 고건 빌딩의 지하주차장 차단기도 모두 닫혔고 차단막도 들어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고검으로 찾아온 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현관으로 오지 않고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지 11일 만인 어제 퇴원했습니다.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여사 측은 퇴원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출석 요청이 오면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던 만큼 같은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주말 동안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 58도, 해안가 지역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60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44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 97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